자, 저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요새 공부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바쁘게 보이세요. 바쁘게. 예. 어디 닌겔 맞으러 가신다는 분도 있고, 아이, 이거 닌겔 마셔야죠. 체력 딸리면. 그런데 천인공노하게도 점을 보러 가신다고. 아니, 왜 시험이 7월인데 점을 보러 가서 열심히 그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죠. 아니, 카톡에 이렇게 오셨다가 오늘 요새 이게 몇 분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톡에 이게 딱 톡이 와요. 톡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일산입니다. 은평입니다. 병정입니다. 노량진입니다. 그러면 톡이 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라 그러면 노량진 오늘 수업인데요. 선생님 저 오늘 못 가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왜요? 이렇게 궁금해서 보면 오늘 친구랑 점을 좀 보러 갔어요. 보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점 보러 가니라고 수업을 못 와서 미안하다는 톡이 요새 겁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씁니다. 아무 말 그냥 안 해놨습니다만. 자, 뭐든 붙들고 싶은 거죠.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경제론을 끝냈으니까 이제 투자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론. 당연히 투자론의 계산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투자론은 계산 문제가 어려워 보일 듯 하지만 투자론의 장점은 계산의 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틀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풀면 되겠구나. 저런 형태가 나오면 저렇게 풀면 돼 라고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까를 눈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도장을 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눈도장을 문제를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일단 눈도장 찍는 걸 연습해 볼게요. 일단 이게 기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지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런데 첫 번째 요 지분 수익률부터 보죠. 29회에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눈도장을 찍는 가장 얘가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자, 25의 기출인데요.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포인트는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 즉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의 성과를 얻었냐, 성과 측정이에요. 투자론에서 성과 측정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것 빼면 시체죠. 그리고 얘는 비할인법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할인법까지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니까 이걸 떠나서 먼저 수익률부터 한번 연구해 보죠. 수익률. 자, 수익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출자자가 이렇게 뭔가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자료. 그러면 이 자료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자료에 딱 생각을 해봐요. 이 자료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익률이라는 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 내용이 수익률이니까 얼마를 투자했는지 투자 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투자를 했으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는 수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수익.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정보를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항상 누누이 말합니다만 투자 금액과 관련된 건 어려워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자,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투자했다는 거죠? 3억 원. 그리고 그 중에 대출이 2억이고 자기 자본 내 돈이 1억 들어갔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3억짜리 투자했고 내 돈은 1억 들어갔구나.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뭡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이 문제란 말이에요. 수익. 그런데 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수익을. 우리가 투자의 현금 흐름을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 기간말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누듯이 수익도
보유기간 임대차를 통해서 번 임대 수익하고 기간 말에 어떤 처분과 관련된 수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단 보유기간의 임대 소득부터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을 투자해서 임대를 통해서 얼마의 소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수익의 기본은 요놈이란 말이에요. 요놈. 요걸로 치면 안 돼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식은 무엇입니까? 그럼 공식이 딱 이러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했어요? 3억 원을 투자했군요. 얼마를 벌었어요? 그러면 뭘 찾아내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얼마를 벌었어요? 순영업소득을 찾아내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천이잖아요. 그러면 끝났네.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자, 임대차만 고려해보죠. 임대차를 통한 수익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가 안 되죠? 10%가 안 되잖아요. 10%가. 10%면 3천이니까. 10% 안 되는 수익이에요. 그럼 정확히 몇 프로니? 그러면 제발 계산기 치지 말고, 계산기를 치면 계산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계산기를 치지 않으면 그냥 자료 분석 문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치지 말고 항상 투자 금액에서 수익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서 이렇게 수익으로. 그리고 항상 곱해봐. 어떻게? 3, 6은 18. 3, 6은 18. 그러면 2천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6% 조금 넘습니다.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면. 자, 그러면 더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봐요. 지금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하기 전에 뭐부터 해보자고요. 그렇죠. 수익률부터 해보자고. 수익률.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투자했지 봤더니 투자 부동산 가격 5억 원. 뭐 이렇게 줬어요. 5억짜리 투자한 거죠. 그리고 투자 금액을 분석해 봤더니 대출은 4억이고 자기 자본은 1억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뭘 찾는다? 순영업소득을 찾는 거야. 순영업소득. 투자를 통해서 순영업소득 5천을 벌었군요. 그러면 이걸 딱 밑줄 치면 5억을 투자해서 5천을 벌었군요. 계산기 안 쳐도 얘는 나오죠. 10%. 5, 1은 5. 10%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할만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거예요, 요거. 자, 뭔지 모르지만 얘는 조건이 좀 붙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문제 틀은 똑같아.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하기 전에 수익률부터 파악해 보자. 수익률. 그러면 자료에서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요걸 찾으면 되는데,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 투자했다는 거예요? 10억 원짜리 투자했네요. 그리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뭘 찾는다? 순영업소득을 찾죠. 순영업소득. 얼마를, 반드시 순영업소득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 문제 형태는. 이 문제 1년간,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뭡니까?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의 문제고, 반드시 순영업소득을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지금 수익률 하고 있어요. 수익률부터 따져보면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순영업소득으로 딱 요것만 파악이 되면 절반이 끝난 거예요. 절반이. 그럼 이제 다시 가보자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수익률이 아니라 내 것만 따지는 지분 수익률을 따져보자고. 지분 수익률.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거야. 내 것만. 그러면 투자 금액에서도 내 거, 수익에서도 내가 가져가는 수익, 이렇게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투자 금액 중에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는 눈에 보여요.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수익 중에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뭐니? 다른 말로 순영업 소득을 벌면 이 중에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나 되니? 이걸 찾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 2천 중에 내가 가져가는 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항상 누구 목을 빼줘야 돼요. 누구 목을. 누구 목을. 그렇죠.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빼줘야죠. 그래서 투자론의 가장 기본은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고, 이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은행이 먼저 챙겨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 먼저 주죠. 어떤 형태로?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형태로 은행에 일부를 갖다 주죠. 그리고 나머지가 누가 가져가는 목이에요. 내 목이 나머진 것이죠. 이게 바로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뭘 지금 번역해 놓은 거냐 그러면, 자, 우리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해서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요게 나오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투자론 전체를 지배하는 흐름이에요. 얘가. 즉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러면 순영업 소득. 이걸 어떻게 내가 가져가니? 그러면 일단 은행에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형태로 갖다 주고, 난 나머지를 내가 현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전 현금 수지 뒤에 붙어 있는 현금 수지라는 건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금 수지 계열을 전부 다 뭐라고 번역해요? 지분 수익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을 찾아봐. 그럼 현금 수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현금 수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도 있고 세후 현금 수지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세전 현금 수지는 세금을 내기 전에 내가 가져가는 현금, 지분 수익이고, 세후 현금 수지는 세금까지 낸 이후에 내가 가져가는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의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은 얼마를 벌었니? 순영업소득. 이 중에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니? 부채 서비스에. 그럼 내가 가져가는 게 뭐니? 세전 현금 수지. 대부분 실무에서 계산에는 세전을 써요. 세금은 복잡하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지분 수익인 세전을 쓰는 거예요. 다시 공식 물음이 뭐예요? 물음이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또는 1년간 수익률을 구하세요. 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얼마를 벌었습니까? 순. 그 중에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요?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져갑니까?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제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내 것만 따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내 투자 금액이 1억. 이걸 해결했어요. 그럼 순영업 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니? 그러면 은행에게 일부를 갖다 주고 난 나머지를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에 대출 조건이라는 요게 출제자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대출 보자고요. 지금 대출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그리고 10년 대출 이자율 6%, 2억에 6%.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요 단서를 한번 볼게요. 대출 기간 동안에 매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합니다. 원래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뭐하고 뭘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것 중에 원금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이거 작년에 이론 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원금은 빼고 이자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X라고. 은행이 갖다 주는 돈은 원금이자 동시에 고려해 줘야죠. 자, 그런데 지금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 원금은 만기에, 즉 10년, 요 10년 뒤에 일시에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우리를 배려해 주는 거야. 즉 보유 기간 동안에는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뭐뿐이다? 이자뿐이다. 이런 뜻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이자뿐이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틀을 딱 기억해 주세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1년간 수익률을 딱 물어보면 항상 패턴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이자만 고려하도록 출제를 해요. 그래서 원금을 얼마 갖다 줬느냐는 잊어버려. 그냥 이자만 은행에 갖다 줍니다. 이게 또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의 패턴. 그러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순영업 소득 2천. 이 중에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니? 그러면 이 문제 형태는 이자만 고려한다고. 이자만. 굳이 여기에 있는 단서 해석하지 않아도 100% 이자만 고려하면 돼요. 그러면 이자가 2억을 대출받았고 6%니까 지금 은행에 이자로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6, 22, 1,200만 원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800만 원이죠. 이게 투자현금으로 분석에서는 세전현금 수지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 지분수익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 이게 내가 가져가는 지분수익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게 여기가 이론 포인트다. 이런 거야. 그러면 해보자고요. 자,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부터 다시 해보는 거예요. 지금 기본 편이니까. 수익률, 자,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3억 원. 3억 원. 얼마를 벌었습니까? 순영업소득으로 2천. 3억을 투자해서 2천을 벌었습니다. 대충 6.666% 정도 돼요. 그런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따지세요. 그러면 내 것만 따지는 거죠. 내 것만.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이 얼마니? 1억.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니? 그러면 첫 번째 순영업 소득 2천이네. 근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가지 않죠. 은행에 이자를 떼줘야겠네. 이자로 나가는 돈이 있어야겠네. 2억에 6% 1200 이자로 갖다 주네.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을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구나.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8%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지금 두 번째 단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자본, 자, 수익률부터 다시.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5억을 투자했고요. 얼마를 벌었어요? 순영업 소득으로 5천 버셨군요. 그러니까 얼마? 10%군요. 10%군요. 됐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그러면 내 것만 따지는 거죠. 그러면 내 것만 따져보죠. 내 돈은 1억 들어갔네요. 1억 들어갔네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뭡니까?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않죠. 그리고 이 문제 형태는 반드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으로 이자만 고려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출이 4억이고 대출 이자율이 5%니까 4억에 5%, 4, 5는 20, 4, 5는 20, 즉 2천만 원을 갖다 주네요. 은행에 이자로 2천만 원을 이자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내가 가져가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지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만 따져보죠.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었군요. 30%, 3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할만해.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딱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걸 딱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문제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1년간 수익률을 물어봅니다. 1년간 수익률을 물어보면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투자 금액 찾고 얼마를 벌었습니까로 순영업 소득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순영업 소득. 그 다음에 1년간의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그러면 내 것만 따지는 거니까 투자 금액 중에 지분 투자 금액 찾고 순영업 소득 중에 내가 가져가는 목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가져가는 목.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예요. 세전현금 수지. 그런데 이 문제 틀은 반드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뭐만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이자만 고려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자만.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은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져가는 수익 중에 하나를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자, 1년 동안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 이건 성과를 측정할 때 고려 대상이죠. 1년간.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임대소득 그딴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 연간 가격 상승률이 있다면 그렇죠. 그걸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25의 기출은요. 문제 지문을 딱 보면 여기에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있는데 세상에 몇 프로요? 빵 프로예요. 빵 프로. 그러니까 요걸 추천한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다시는 이 동네에서 영업 못해요. 자,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고. 자, 밑에 보면 만약에 위 문제에서 1년간 가격 상승률이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년간 가격 상승률 10%, 이 연간 가격이 오른 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지분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냐? 3억에 10%니까 3천만 원이 올랐겠죠. 3천만 원이. 그러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건 10%라고 지금 가정하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적어 놓고 요건 가정 만약에 10%다 라고 했을 때 3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반복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고요. 좀 자, 일부러 복잡하니까 제가 딱 깨끗이 지워 놓은 거예요. 첫 번째 1년간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3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순영업소득이죠. 3억을 투자해서 2천 벌었군요. 이렇게 딱 와야 돼요. 자,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내 것만 따지는 거죠. 내 투자 금액은 1억. 그리고 순영업 소득 중에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럼 이 형태는 반드시 이자만 공제하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얼마니? 2억에 6% 보인다? 2억에 6%니까 1200만 원. 1200만 원이군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 얼마입니까? 세전으로 8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전으로. 그러면 이게 내가 가져가는 임대소득으로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을 벌었군요. 그러면 8%예요. 8%. 그런데 만약에 연간 1년 동안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8%보다 올라가게 되겠죠. 정확히 내가 얼마나 가져가니? 그러면 임대소득으로 800만 원을 가져가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3천만 원을 가져가니까 1억을 투자해서 3,8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38%로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38%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해보죠. 자, 1년간의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투자금액 5억이고 순영업 소득이 얼마니? 이게 얼마를 벌었니에요. 5천 벌었어요. 그럼 5억을 투자해서 5천이니까 10%. 그런데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지분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내 것만 따지는 거죠. 봤더니 자기 자본 1억 원. 그리고 순영업 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이 중에서 뭘 빼고 은행에 이자를 갖다 주고 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죠. 그런데 지금 대출이 얼마냐? 4억이고 대출 이자율이 연 5%니까 4억에 5%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자로 2천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뺀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인데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내가 가져가는 세전의 현금이 되는 거야. 현금.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세전으로 3천만 원, 즉 30%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30%. 그런데 반드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1년 동안 가격이 오른 게 있는지를 봐야죠. 여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빵 프로니까 결국 1억을 투자해서 임대소득으로만 3천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30%.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도 가격 상승률이 10%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
5천에 10%면, 아니 5억에 10%면 5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1억 투자해서 8천만 원. 1억 투자해서 8천만 원. 세상에 80%네. 80%가 되는 것입니다. 80%가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도 이제 FM으로 해보죠. 자, 일단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는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리고 최근 문제인데 자료를 딱 봤더니, 자,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투자했어요. 이게 총 투자 금액은 10억.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순영업 소득 아니나 다를까 줬어요. 3천.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1년간의 수익률 하면 10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었군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그런데 가격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달라지죠? 가격 상승률. 지금 10억 원짜리가 2% 올랐으면 10억 원짜리가 20%면 2억. 10억 원짜리가 2%니까 2천만 원 이렇게 오른 거죠. 이 가격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10억을 투자해서 총 5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임대소득으로 3천, 기간 말에 가격 상승률 2천, 5천. 그럼 5%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그러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어떤 특징이냐? 수익률이 바로 내가 가져가는 전부죠. 그러니까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똑같은 거예요.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 계산해 보자고요. 자, 얼마짜리 투자했어요? 10억 원짜리. 그리고 얼마를 순영업 소득으로 벌었습니까? 3천. 그런데 주의할 게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2%니까 2천. 얘는 반드시 금액으로 표시해 놓는 게 풀이하기 쉬워요. 2천.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3천 플러스 2천. 5천을 벌었군요. 그래서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됐어요. 수익을 내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은행에 대출을 안 썼으니까. 근데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살짝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대출 얼마야? 대출 5억 원이에요. 대출 5억 원. 그리고 이자율이 얼마니? 밑에 봤더니 이자율이 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미리 계산해놔. 연간 이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4, 22천만 원. 그러면 순영업 소득 3천에서 3천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5, 4는 20, 2천만 원은 이자로 빠지고 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죠. 얼마? 1천만 원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 상승분이 있죠. 그러면 가격 상승분은 항상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랑 나누지 않고. 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이제. 자, 타인 자본을 50% 썼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세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0억을 들면 안 돼요. 10억은 총 투자 금액이고 그 중에 5억이 지금 대출 금액이니까 5억이 대출 금액이니까 내가 된 돈은 지분 투자 금액은 5억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억 원.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져가나요? 봤더니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 2천 뺀 나머지 1천만 원과 가격 상승분 2천. 그러면 3천을 가져가는 거죠. 3천만 원을. 그러니까 5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투자 금액 계산기 치지 말고 투자 금액에서 뭔가 곱해보라겠어요. 곱해보라고. 3, 6은 14, 5, 6은 30. 6% 정도 될 것 같은데 6자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6자 들어가 있으면. 됐습니까? 이게 초벌구에. 초벌구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분 수익률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숙달된 조교 방법 2부 한번 들어가 보죠.